안녕하세요. 오늘은 캔버스 너머 16세기 플랑드르의 이야기가 담긴 신비로운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해요. 바로 농민 화가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정한 예술가 피터르 브리허를 만나볼 거예요. 그는 단순한 화가가 아니라 시대를 가장 예리하게 바라보고 비판했던 목격자이자 철학자였답니다. 자, 그럼 함께 그의 흥미로운 그림 속으로 빠져들어 볼까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브리얼의 모습은 아마도 농민 브리얼이라는 별명에서 오는 이미지일 거예요. 그는 농민들의 결혼식이나 축제 혹은 고된 노동의 순간들을 따뜻하고 유머러스한 시선으로 그림에 담아냈죠. 그의 그림을 보면 정말 살아있는 듯한 활력이 느껴져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예술의 중심으로 끌어올린 성우자였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가 살았던 16세기 플랑드르는 지금처럼 평화롭지 않았어요.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 아래 과도한 세금과 종교 갈등으로 사회 전체가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었거든요. 브리얼의 작품들은 바로 이 격동의 한가운데에서 탄생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브리얼의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한 풍경화나 풍속화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의 캔버스 하나하나가 당시 사회의 모순과 인간의 어리석음을 꼬집는 거대한 우화 같다고 할까요? 그는 속담이나 성경, 신화를 빌려와서 당대 현실을 날카롭게 풍자하고 비판했답니다. 마치 보물찾기처럼 그림 속 숨겨진 의미를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하죠. 그의 그림을 이해하는 건 마치 흥미진진한 암호를 해독하는 것과 같답니다. 짜잔! 이 그림은 무려 120개가 넘는 네덜란드 속담을 한데 모아놓은 정말 기상천외한 작품이에요. 브리얼은 이 그림을 통해 인간의 위선과 속임수, 그리고 어리석음을 풍자하며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경고하고 있죠. 몇 가지 재미있는 속담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남편에게 파란 망토를 씌우는 여인이 보이시죠? 이건 당시 불륜과 기만을 의미하는 유명한 은유였대요. 또 바구니에 햇빛을 담으려는 사람은 어리석게도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는 모습을 표현한 거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처럼 뒤늦은 후회를 풍자하는 장면도 있고요. 기둥을 물고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독실한 척하는 위선자를 비꼬는 표현이랍니다. 정말 재밌지 않나요? 이번에는 마치 하늘에 닿을 듯이 솟아오른 바벨탑을 한번 볼까요? 브리얼의 바벨탑은 그냥 성경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는 이교도 로마 제국의 상징인 콜로스의 형태로 탑을 그려 넣어서 인간의 오만함과 그 끝이 필연적인 몰락임을 경고했어요. 겉으로는 웅장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탑이 기울어져 있고 아래층이 차에 완성되기도 전에 위층을 쌓는 등 부실 공사의 흔적도 보이시죠? 이 탑은 당시 플랑드르를 억압하던 합스부르크 제국의 권력이나 가톨릭 교회의 권위를 상징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의 언어만 강요하던 가톨릭과 다양한 언어로 성경을 전파하려던 신교 사이의 갈등을 암시하며 소통의 부재가 가져올 분열을 예견하기도 했답니다. 심지어 그림 한편에는 시냇가에서 대놓고 용변을 보는 사람도 그려져 있어요. 이건 부끄러움도 모르는 도덕이 무너진 사회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었죠. 브리얼은 정말 대단한 관찰력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 그림은 브리얼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그림 중 하나인 죽음의 승리예요. 해골 군대가 살아있는 모든 것을 압도하는 종말론적인 풍경을 보여주죠. 황제, 추기경, 농민, 심지어 사랑하는 연인까지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 끔찍한 장면은 14세기를 휩쓴 흑사병의 기억과 함께 당시 플랑드르를 휩쓸던 종교 전쟁과 스페인 군대의 잔혹한 탄압에 대한 직접적인 은유로 해석된답니다. 브리얼은 죽음을 기억하라는 중세의 전통적인 주제를 빌려와서 당시 사람들의 공포와 절망을 생생하게 고발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은 영가 학살이라는 성경 이야기를 다룬 그림인데 배경은 눈 덮인 16세기 플랑드르 마을이에요. 브리얼은 이 그림을 통해 당대의 끔찍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학살을 자행하는 병사들이 붉은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당시 네덜란드인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던 스페인 군대를 상징하는 거였답니다. 브리얼은 종교화라는 외피를 빌려 스페인의 폭력에 대한 대담한 정치적 비판을 감행한 거죠. 이 그림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나머지 나중에 만들어진 모사본에서는 아기들이 칠면조나 꾸러미 등으로 덧칠되어 수정되기도 했다니 그 비판의 날카로움을 짐작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카루스의 추락이 있는 풍경을 감상해 볼까요? 이 그림의 진짜 주인공은 사실 이카루스의 극적인 추락이 아니에요. 오히려 묵묵히 밭을 가는 농부, 양을 치는 목동, 바쁘게 항해하는 배가 전면에 배치되어 있죠. 브리얼은 개인에게는 너무나도 거대한 비극일지라도
세상의 일상 속에서는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한 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영국의 시인 W. 오드는 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 읊조렸답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쟁기가 멈추는 법은 없다. 마치 우리에게 세상의 무관심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지 않나요? 브리얼 이전에는 풍경이 주로 인물이나 사건의 배경 역할에 머물렀지만 브리얼은 풍경 자체를 그림의 독립적인 주인공으로 만든 선구자였어요. 특히 이 그림, 눈 속의 사냥꾼을 보세요. 단순히 겨울 풍경만 그린 게 아니죠. 지친 사냥꾼과 개들의 고단함, 얼음판 위에서 즐겁게 노는 마을 사람들, 차가운 공기의 무게감까지 계절의 분위기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 자체를 담아냈어요. 그는 이탈리아 여행에서 본 웅장한 알프스 산맥과 플랑드르 마을의 평화로운 모습을 결합해서 실제가 아닌 이상적인 세계 풍경을 창조했답니다. 이번에는 얼핏 보면 소박하고 흥겨운 농민들의 결혼식 잔치 같아요. 하지만 프리얼은 여기에 깊은 상징을 숨겨두었어요. 허름한 헛간에서 열리는 이 잔치가 그가 보기에는 가장 진정한 성찬의 현장이었죠.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미스터리가 있어요. 바로 신랑이 사라졌다는 건데요. 오랫동안 누가 신랑인지 논쟁이 많았답니다. 유력한 해석 중 하나는 바로 술을 따르며 손님들을 섬기고 있는 남자가 신랑이라는 거예요. 이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의 순간을 떠올리게 하죠. 브리얼은 화려한 의식이나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평범한 이들의 나눔과 섬김이야말로 진정으로 신성한 행위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랍니다.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브리얼 가문은 정말 대단한 예술가 집안이었어요. 데피터르 브리얼의 아들들도 아버지의 예술혼을 이어받아 훌륭한 화가로 성장했답니다. 먼저 소피터르 브리얼은 지옥의 브리얼이라는 별명처럼 아버지의 작품을 충실히 모사하면서도 악마가 등장하는 지옥 풍경을 즐겨 그렸어요. 그리고 대얀 브리얼은 벨벳 브리얼 또는 꽃의 브리얼이라고 불렸는데 아버지와는 또 다른 길을 걸었답니다. 벨벳처럼 부드럽고 정교한 붓터치로 꽃, 식물 풍경을 그렸죠. 그의 꽃 그림은 아름다운 꽃잎 속에 시든 꽃잎과 벌레를 그려 넣어서 인생 무상을 뜻하는 바니타스라는 깊은 의미를 담기도 했어요. 루벤스와의 협업으로도 유명하답니다. 이제 브리얼이 죽기 1년 전에 그린 마지막 수수께끼 같은 그림을 만나볼 시간이에요. 그림 중앙에는 으스스한 교수대가 서 있지만 그 주변에서는 농부들이 신나게 춤을 추고 있죠. 이 교수대는 당시 스페인 통치의 억압과 죽음의 위협을 상징했어요. 그리고 교수대 위에는 수다스러운 새로 알려진 까치가 앉아 있는데 이는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 또는 험담과 밀고를 일삼는 사람을 의미한답니다. 브리얼은 이 그림을 통해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져요. 억압적인 현실 속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목소리를 낼 것인가? 아니면 모른 척 춤을 추며 살아갈 것인가? 그는 이 질문을 던지며 생을 마감했다고 하네요. 어떠셨나요? 피터르 브리얼은 단순한 농민 화가가 아니었죠. 그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꿰뚫어 본 날카로운 풍자가였고 시대의 폭력에 저항한 용감한 비평가였으며 삶의 비극을 깊이 통찰한 철학자였습니다. 그의 그림은 16세기의 혼란을 넘어 오늘날 우리가 쌓아 올리는 바벨탑, 우리가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이카루스의 추락, 그리고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계속되는 우리의 삶을 고스란히 비추고 있답니다. 브리얼의 캔버스는 결국 시대를 초월한 인간이라는 가장 위대한 주제에 대한 탐구였다고 할 수 있죠. 그의 그림들을 통해 여러분도 잠시 멈춰서서 삶과 세상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